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세 번째로 뭐가 있죠? IPO부터 ETF까지. 자, 이 리플 코인에 둘러싼 상승 모멘텀은 이렇게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700원도 모자라서 690원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준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지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의 모습입니다. 자, 상승 모멘텀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맞춰서 상승에 대해서 모멘텀을 하나라도 제대로 찾고 있다면 상승력은 높아져야 되는데 SEC가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체 고객 금융 시장의 금리라는 부분이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 또한 예외일 수는 없죠. 하락할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팩트겠죠. 근데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 강력한 홀더라는 리플 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는 지칠 때가 되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플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크고 있거든요.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자, 그 부분에 맞춰서 오늘 날짜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시죠. 자,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재무제표 XRP 판매 자료 제출을 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XRP 판매제로 이게 뭡니까?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거는 SEC가 너희는 이건 증권성 여부가 충분하다. 법원에서 또한 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관에 판매했던 그 부분들은 판매 자료를 제출해라. 이 부분과 함께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재료로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SEC 기관에 미풀이 판매했던 그 부분은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내놓으라.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태료를 빨리 매기겠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과태료를 매긴다는 건 이제는 일단락돼서 끝날 수 있는 여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우린 그 부분으로 판단을 먼저 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계속적으로 질질 끌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거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거는 주봉인데 일봉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상승력을 갖고 왔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엄청나게 눈부신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리플 코인이었어요. 언제죠? 11월 달. 23년도 11월 달에 이러한 상승력을 보였다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정말 힘 빠지게 내려왔어요. 하방 압박을 쭉 가지고 내려왔죠. 오를 때는 힘차게 올랐는데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가져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주봉을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 패턴으로 확실한 자리를 막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하방 압박을 가지고 나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오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거래량입니다. 자, 이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폭등력을 갖고 왔고 1200원을 돌파했던 모습 뭐였습니까? SEC한테 약식 재판 결과 이겼다. 리플이 이겼으니까 이젠 악재가 소멸됐다. 근데 이 반쪽짜리 승리였죠.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건 증권성 여부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남아있는 악재성을 이제는 소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법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말이죠. 이 부분과 함께 확실한 시장에선 이제 리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마지막 하나 남은 SEC의 자존심이 남아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하나씩 잡아 드릴 건데 리플 코인이 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더군다나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고 횡보 라인 이렇게 거래량 없이 끌고 내려왔지만 고래들 이탈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고래는 이탈하지 않았을까? 고래 왜 매도하지 않았을까요? 12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하방 압박 가져왔고 다시 한번 상승 하방 압박. 이게 지금 주봉상 모습이거든요.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 들어왔던 고래의 이탈 물량은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여기 700원 라인. 여기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면 여기 라인이 어떠한 거래량들이 들어왔었던 거래량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컴퓨터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좀 확대해서 차트를 주봉으로 맞춰놓고 거래량이 딱 3개가 올라온 게 보일 겁니다. 거래량 3개 올라온 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처음 모습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건 단가도 중요하지만 여기 거래량, 볼륨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이 왜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이 모멘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가지, 4가지 어떠한 모멘텀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는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는지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매수 그리고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조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길어도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나는 1,500원의 매입 단가입니다. 2,000원의 매입 단가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제가 직접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잡아드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매입 단가 높아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너무 비중이 높아서 추가 매수 하더라도 이게 티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현금 확보하면서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관점은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제가 이거 모두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 단가인지, 이 선들은 어떠한 선들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이게 저만 알고 있습니까? 개인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고래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엄청난 은행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어떤 은행입니까? SABB, 모듈러, 온프리크, 노르웨이, 니움, SBI, SCB. 자, 이 은행들 뿐입니까? 노바티, GMT, 로켓풀. 엄청나게 은행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은행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아시아, 영국, 유럽,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러한 은행권들이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하방 압박을 쭉쭉 갖고 오고 있는 와중에도 거래량들만 딱딱 올라오고 있지만 내려올 때는 거래량들이 일제히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말인즉슨 이러한 고래들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 왜? 리플의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리플과 손을 계속적으로 맞잡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우린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을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내일 못 올라가고 당장 몇 시간 뒤에 안 올라간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긴 시간 투자를 하셨던 분들 힘드셨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처럼 700원 상승을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XRP 반등 속에 0.53달러 지향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리플 미국에서 드디어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게 2월 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 코인의 고래가 엄청나게 유입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말을 했고 작년 11월 달에 기관의 물량이 엄청나게 유입되었습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을 때 말입니다. 이때 이후에 고래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은 이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 전역의 MTL이라고 합니다.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드디어 3년 만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2월 5일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의 CTO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물 자산을 토크나 멀티체인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멀티체인의 경우 곧 출시될 EVM 호환 사이드 체인이 시작으로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EVM, 이더리움을 거쳐온 머신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DApp들의 플랫폼과 함께 확장을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멀티체인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거. 이 말인즉슨 리플 코인에 묶여져 있던 그 굴레를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MTL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3년 만에 재개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리플을 사용한 송금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 있는 투자의 확장성과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까? 너희들 기간한테 판매했던 거 바로 그 부분 판매했던 내역을 문자로 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란 건 뭡니까? 리플이 미국 전역에서 송금 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건 아니에요. 왜? 법원에서 이렇게나 불리하게 증언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3년 만에 재개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리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원에서 기간에 때 판매했던 거, 네,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태료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과태료 빠르게 처리하고 이제는 그 악재성 이슈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리플로서는 상당한 약점을 잡힐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리플 또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 미국 법원에서 반쪽짜리 승리였지만 승리했을 때 1,200원을 바로 돌파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악재성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법원에서 XRP 판매 자료 제출을 명령을 내렸다. 이 부분이 물론 악재성 이슈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악재성 이슈를 빠르게 해소하고 간다면 이 부분은 초특급 호재로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거. SEC한테 악재가 잡혀 있다. 그 부분이 해소하고 간다면 호재성 이슈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치가 나왔더라고요. 리플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플의 투자 위축세는 투심이 지속되고 있다.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거래가 굉장히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비트코인도 필두로 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 메이저 코인화 하는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 여력보단 하방 압력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왜? 어떠한 악재성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까?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뉴스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점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지금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자산이 분배가 되고 있어요. 자산이 분배되고 있다.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는데 이 ETF라는 건 간접 투자에 속하겠죠. 펀드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직접 투자하고 있는 거래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었고 간접 투자에는 그 부분에 물량이 들어오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은 많아졌지만 블랙록의 ETF, 피델리티의 ETF는 더욱더 물량이 많아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코인베이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월 달에 악재성 이슈는 끝날 겁니다. 비트코인을 압박했던 부분이 끝날 거니까 이제는 상승 여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뉴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속보 내용으로 나왔었거든요. 지난 2월 3일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하방 압력 재료는 대부분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이 많았지만 그 부분이 모두 소진이 되면서 연준은 오는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역시 암호화폐 추세를 반전시킬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 추가로 또 뭐가 있습니까? 4월에 반감기까지.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들을 쭉쭉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재료가 소진되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라는 건 전체 코인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또 24년도 어떤 걸 앞두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하겠지만 SEC의 힘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공화당 의원들,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올지 SEC 또한 굉장히 힘든 시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니플과의 빠른 합의를 통해서 확실한 상승구도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든 니플 또한 당연히 힘든 시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악재는 해소가 되면서 그 부분은 호재성 이슈로 바뀐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차트 보면서 니플 코인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니플 코인은 여전히 우상향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700원 라인을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힘들지만 이 부분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확실한 거래량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 700원 라인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고래에 해당되는 고래의 세력 물량 또한 700원 라인을 이탈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우리 니플을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난 비중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비중을 얼만큼 덜어내야 될지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부분을 체크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건 제가 다시 한번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카톡방 주소 같이 한번 들어오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먼저 받아보시고 카톡방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힘들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 함께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성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